자,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전채린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채린 캐스터, 미국 시장 어떻게 마감된지 정리해 주실까요? 지난밤 사이 뉴욕 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시죠. LS 클로징 벨 나우입니다. 어젯밤 미국 주요 지수는 상승 출발했다가 문우신 재무장관이 부양책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죠. 다우지수가 장중에 15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등 3대 지수 모두 하락 전환했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은 대선 이전에 협상이 타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양당이 far apart on certain issues, 즉 몇몇 사안에 대해 합의점에 이르려면 한참 멀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백악관에서 1조 8천억 달러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던 가운데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것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고요. 미츠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번 달 안으로 상원이 제한적인 부양책 방안을 승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 초반까지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며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3분기 기업 실적이 시장을 지지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양호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역시 기대보다 높은 어닝과 매출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는 예상보다 부진한 매출을 발표하는 등 다소 혼재된 상황입니다. 이 소식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가 2% 하락했습니다. 브렌트 슈트 수석 전략가는 지금까지의 어닝 실적이 so far so good, 아직까지는 매우 좋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다음으로 빵주 살펴보겠습니다. 프라임데이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2.3% 떨어지며 기술주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애플은 어제 신제품 출시 후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보합권은 지켜내면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외 빵주는 모두 1에서 2%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가운데 문우신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0.5% 떨어진 28,514에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 큰 폭으로 떨어졌죠. 0.8% 하락한 11,768에 장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는 0.6% 떨어진 3,488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오늘 부양책 관련 악재가 발생하며 이틀 연속 하락세에 접어든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선물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입니다. 먼저 국제 유가 WTI 가격인데요. 지난 밤 사이 2% 가까이 크게 올랐습니다. 40달러를 회복한 이후에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밤 사이는 41달러로 회복했습니다. 일단 에너지정보청의 주간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또 데이터가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유가는 올랐고요. 여기에다가 달러 약세도 기록하다 보니까 달러 약세 역시 상품 선물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이 덕분에 국제 유가는 2% 정도 올랐습니다. 41.04달러에 현재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자, 이날은 달러 약세 덕분에 금값도 올랐습니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또 달러 약세 덕분에 금값은 상승했다는 분석인데요. 0.5% 올라서 1,900달러 회복했습니다. 1,905달러에 현재 선물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년물 국채금리는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추가 부양책 합의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이 국채금리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미래의 경기에 대한 그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이 금리니까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밤사이 소폭 내려서 0.727%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0.14% 내렸습니다. 다행히도 달러 약세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93.4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장혜진 앵커. 네, 최근 며칠간 부양책에 대한 합의 기대감이 일었지만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해서 이날 시장에도 굉장한 악재로 작용을 했죠. 무누신 재무장관은 현재 민주당과 벌이고 있는 코로나19 부양책 협상이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다음 달 3일 이전에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밀컨 글로벌 화상 컨퍼런스에서 최근 민주당 측이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연일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부양책 합의가 세부적인 부분, 이 특정한 부문으로 들어가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부딪히게 된다면서 이에 따라서 단기간 내에 이뤄질 것 같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요.
기대와는 달리 부양책 협상이 계속해서 난항을 겪자 시장에서는 또 한 번 실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다우지수 역시 이에 따라서 이 소식에 곧바로 하락 전환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오전에도 양측은 전화로 협상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협상 교착의 주된 쟁점은 이 포괄적인 코로나19 검사와 추적 계획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이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대규모 예산 지원을 주장하고 있고 문우신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날 JP모건과 시티그룹이 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서 이날도 금융주의 실적이 대거 발표됐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좀 줄여서 얘기를 해보자면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반면에 웰스파고는 이익이 56% 감소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로 이익이 한 16% 정도 감소했습니다. 자, 먼저 골드만삭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분기에 트레이딩 부문의 매출이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9%나 트레이딩 부문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고요. 자, 그러면서 분기 이익은 3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같은 기간 동안 18억 8천억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고요. 이렇게 작년에 은행들이 돈 벌기 어려운 환경이었었죠.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이 있었고 또 저금리 환경이다 보니까 금융주들이 실적을 내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가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2배나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웰스파고는 이번 분기에 20억 4천만 달러의 이익을 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46억 1천만 달러를 번 것으로 벌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익이 1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웰스파고의 경우에는 대출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부실 대출로 인해서 이익이 감소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익이 16%나 감소를 했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EPS가 시장 예상치보다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감소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시장에는 주가는 별로 좋지 못했던 모습이었었고요. 자, 이렇게 금융주의 실적이 혼재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실적 시즌의 출발도 시장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못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이날만큼 시장에서는 전기차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테슬라를 비롯해서 니오와 샤오펑 등 이날 강세를 시연하면서 장을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JP모건에서 미국에 상장된 이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니오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니오가 향후 2배 넘게 오를 수 있다면서 투자 등급을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 14달러에서 40달러로 2배 이상 높여 잡았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신차 시장이죠. JP모건 시장 분석가 닉 라인은 중국의 전기차 보급률이 2025년까지 4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체 신차 규모 중 약 20% 정도가 전기차가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전 세계적으로도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니오가 3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또 예상을 했습니다. 이는 모든 전기차 업체의 전반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배터리 관련주들도 일제히 주목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샤오펑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27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온라인 화상 플랫폼 기업 줌이 이번에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줌은 이날 그 온줌이라고 하는 이름의 새로운 미팅 플랫폼의 베타 버전을 공개했는데요. 이 플랫폼은 온라인 이벤트성 화상 미팅을 할 때 입장료를 내는 방식으로 수익화 모델을 내놓은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뭐 랜선 미팅이다 아니면 랜선 방청이다 해서 다양한 관람이나 방청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온라인 화상 미팅이 있을 때 입장료를 내고 참여함으로써 이제 또 수익화 모델을 개발을 해낸 겁니다. 올해 베타 버전을 미국 내에서 오픈하고 내년부터는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그 유료화 모델이 존재를 하는데 줌은 지금까지 유료화 모델이 없었죠. 이번에 이 플랫폼을 통해서 라이브 이벤트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화 모델을 내놓은 것이고요. 줌은 원래 사실 태어났을 당시, 그러니까 창업 초기에는 원래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웨딩이라든지 아니면 원격 수업 이런 다양한 곳에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하루 사용자가 3억 명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주가도 올해 들어서만 600%나 급등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맨해튼 나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